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읽어줄게. 이번 책은 유전학을 기반으로 노화 생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하버드대 교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및 매슈 디 러플랜드 박사가 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야. 이 책에서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 이를 치료해서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최신 연구 내용을 작가의 실질적인 조언과 적용의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하려고 해.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노화를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여겼던 내가 이 책을 통해 작가가 제시한 방법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며 남은 생을 활기차게 살고 싶고 너도 이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나이가 드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아. 이 책의 구성이 프롤로그, 1부 우리가 아는 것 과거, 2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현재, 그리고 3부 우리가 가고 있는 것 미래, 에필로그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도 3부로 독후감을 나누었어. 그럼 이 책에 대한 프롤로그 및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줄게.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자신의 할머니 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의 할머니는 헝가리 유대인이셨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으셨고 헝가리 혁명 때 소련의 압제를 피해 호주로 가족들을 이끌고 이민 오셨지. 생기가 넘치고 자유분방하시고 작가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셨고 할머니로 불리기보다는 이름인 베라로 불리기 원하시며 늘 6살 아이처럼 호기심을 갖고 사셨어. 그러나 80살이 넘고 나서 돌아가시기 거의 10년 동안은 살아는 계셨지만 원래 할머니 모습은 사라지고 사망한 상태나 다름없었지. 거기다 작가는 어머니의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하며 죽음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미 죽음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겐 먼 일이라 생각하고 의식 깊은 곳에 묻어버린다고 해. 그러다가 너무 늦게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려 황망함을 느끼지.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죽음을 깊이 생각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한 거야. 작가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교사이자 주인공인 존 키팅 때문에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용기를 가졌다고 해. 그 영화에서 키팅은 10대 소년들에게 빛바랜 사진 속에 있는 오래전 죽은 소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라고 하며 너희랑 별로 다르지 않지? 패기도 넘치고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지? 그러나 그들은 땅에 묻힌 지 오래야.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에게 무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지. 그런 후 그는 학생들 뒤에서 유령 같은 목소리로 나지막히 까르페 까르페 디엠 소년들이여 현재에 충실해 자신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이 장면은 작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를 하버드 교수가 되게 한 동기가 되었다고 해. 인류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신의 젊음을 붙잡아라. 싸우라. 그리고 싸움을 멈추지 말아라.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젊음을 위해 싸우는 대신 삶을 위해 싸우고 정확히 말하면 죽음에 맞서 싸우는 거지.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지만 그렇다고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자체는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대다수는 100세까지 어쩌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거의 수년간
또는 오랜 시간 동안 온갖 약물, 수술, 항암요법, 엉덩이뼈 골절 등등,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되는 걸 아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더 젊게,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생애의 말년이 앞서 산 젊은 날들과 다르지 않다면, 다시 6살이 될 수는 없지만 20대 후반처럼 지낼 수 있다면, 그래서 무언가를 쫓기듯 살지 않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면, 60대에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작가는 이것을 위해 연구를 시작한 거야. 작가는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았고 무언가의 근원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대. 특히 집 근처의 소원을 찾기 위해 길을 헤매고, 때로는 집 근처를 한참 벗어나 낯선 이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올 수 있었다고 해. 그런 끈기로 노화의 근원을 찾고자 했고, 노화의 정보 이론이라는 것을 체계화했어. 일부에서는 작가가 왜 노화를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줄 거야. 2부에서는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즉 노화를 끝장낼 수 있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개발 중인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3부에서는 이런 행동이 빚어낼 여러 가지 미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 즉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점점 늘림으로써 장수할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지. 작가는 라이트 형제 있기 전에는 우리는 비행이란 개념 자체를 기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날아오른 뒤론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던 것처럼 노화라는 개념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며 1부를 시작해.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원시 생물에는 유전자 생존 메커니즘을 진화시킨 마그나 슈퍼스타스라는 원시종이 있어. 여기에는 유전자 A와 유전자 B가 있지. 유전자 A는 환경이 안 좋을 때 번식을 멈추는 관리자 역할이야. 유전자 B는 상황이 좋아지면 유전자 A의 활동을 멈추게 해서 세포가 번식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이자 DNA 수선을 도와줘. 즉, DNA 수선이 필요하면 유전자 B는 A를 떠나게 되고 세포는 모든 번식을 멈추게 되지. 이 원시종의 생존 회로가 모든 생물에 있어. 이 회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하기에 지구의 생명의 존속을 도와줬고 진화를 통해 꾸준히 개선되어 왔어. 이것 때문에 생물이 지구에 존재하게 됐지만 또한 이 때문에 노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해. 그러면서 암의 치료의 발전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어. 1960년대 시작된 암과의 싸움이 수십 년 동안의 연구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 특히 지난 10년 동안 암을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제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면역요법이 등장했고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처럼 노화 연구도 발전이 있었고 사실 암보다도 노화를 치료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한때는 노화가 자유 레디칼, 즉 활성산소가 DNA 손상을 일으켜 일어난 것이라는 연구가 활발했지만 그도 노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 그래도 이 연구로 많은 제약회사들과 건강 관련 회사들이 수많은 항산화제를 만들었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품들이 지금도 이용되고 있지. 한편 과학자들은 노화와 그에 수반되는 질병들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그러면 증상들은 치유할 수 있지만 이 증상들이 애초에 왜 생겨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 하지만 작가는 노화의 원인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답은 정보의 상실이라고 정의했어. 즉, 몸에는 두 종류의 정보가 있는데 둘은 부호 방식이 틀려. 하나는 디지털. 이것은 DNA의 사진수 코드를 의미해. 디지털 정보는 튼튼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하는데 믿을 만한 방법이야. 또 하나는 아날로그 정보로 후성유 전체라고 불리는 거야. 후성유적, 즉 아날로그적 정보는 염색질이라는 구조에 저장되어 있어. 그리고 이 정보는 손상되기 쉽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유전체가 컴퓨터라면 후성유 전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돼. 우리 몸에는 장수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들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 작가가 연구하고 있는 유전자는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유전자의 활성 감소가 젊었을 때 없던 질병들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라고 여겨져. 즉, 서투인은 당뇨,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심지어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몸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 이 외에도 mTOR와 AMPK 등등이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작가는 2003년에 인간 유전체의 지도가 완성되었고, 비록 완전한 지도가 아니지만 그곳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고 해. 노화 유전자. 그 말은 즉 우리 몸은 노화를 일으키도록 진화되지 않은 거지. 작가는 그러면서 효모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 효모는 우리 유전자와 70%가 같고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대. 그리고 효모도 우리에 비해서 주기는 짧지만 한 일주일 정도 사람과 흡사하게 늙어가. 그래서 노화를 이해하려는데 좋은 연구 재료지. 효모를 통해 작가는 후성유적 잡음, 교란이 인간 노화의 촉매일 거라고 확신했어. 유전자 B에 속해 있는 후성유 전체를 구성하는 인자가 DNA 손상을 수선하고 원래 속했던 유전자 B로 돌아가고 유전자 B는 유전자 A로 돌아가 유전자 A가 번식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가끔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과로해서 상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후성유적 잡음, 교란이 생기고 이로 인한 정보의 상실로 노화가 생기는 거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러면서 작가는 노화 자체가 질병이라고, 즉 노화는 신체 능력을 쇠퇴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특정한 병리 증상을 지닌다고 이야기해. 그러면 노화의 정의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즉 암을 불가피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노화도 병으로 인식하고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해. 우리 후손들은 아마도 노화가 어떠한 바이러스로 생긴 병의 일종이며 왜 선조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다? 여길 수도 있다고 상상해. 그러면서 노화의 증상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일부가 끝나. 작가의 생각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50대인 이분의 생체 시계는 30대라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본인이 체득한 노화 방지 방법들을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키우는 반려견에게도 적용하고 있지. 작가의 이론과 방법들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맞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이분의 끝없는 호기심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어. 어떻게 노화를 질병으로 정의했을까? 그 시작부터. 모두가 당연시하는 것들을
사고의 전환을 통해 새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 알잖아. 그것만으로도 2부는 특별하다고 느껴져.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 2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할게. 2부에서는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즉 노화를 끝장낼 수 있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개발 중인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노화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꼭 듣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럼 곧 만나. 빠빠이.